매일의 방역 수칙을 말하다. 고3 담임 정승익. 이제 전면 등교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되게 불편하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진짜 매뉴얼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매뉴얼들을 저희가 잘 숙지를 하고 또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 및 감염 경로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복기 1에서 14일. 주요 증상 37.5도씨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전파 경로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을 다른 사람이 밀접촉하여 발생. 철저한 방역으로 꼼꼼하게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교 전 학생, 교사 자가진단 실시. 담임 선생님은 반에서 자가진단을 안 한 학생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합니다. 본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 실시하는 경우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 시 교실 입실 전 발열 검사, 점심시간 전 교실에서 추가 검사 실시, 일과 중 최소 2회 이상.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쉬는 시간, 불필요한 교실 간 이동 및 움직임을 자제하도록 지도합니다. 하교 후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자제에 대한 학생 생활 지도가 필요합니다. 한 틈의 허점도 허용하면 안 된다. 보건교사 천하영. 이 학교의 사례가 우리 학교에 생겼을 때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다음에 당황하지 않고 선생님들을 안심시키고 학생들을 안심시키고 학부모들 안심시키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매뉴얼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모든 면에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저는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제가 정리하고 있고 답변해 줄 수 있고 즉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가진단 위반 사례. 아니요. 아니요. 형식적인 자가진단은 NO. 나와 모두를 위해 자가진단은 제대로. 학교 생활 중 방역 위반 사례. 컵 돌려 사용하기. 교실에서 몰래 간식 나눠 먹기. 헤드록. 화장실에서 손잡고 수다.
턱스크.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철저, 거리 유지, 다중이용 시설 방문 자제, 환경과 위생 관리 강화, 개인 책상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문 손잡이, 난간, 출입문 등 공동 사용 접촉면은 더 자주 소독. 수업 전, 수업 중 창문 수시 개방, 냉난방기 사용 시 최소 1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실시합니다. 안전과 건강 모두 잡아라. 영양교사 최진. 학교에 오면은 급식이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메뉴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아무래도 혼자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끼니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영양 불균형적인 면을 더 보충해 주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잘 먹을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줘요. 급식실은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 시 학생 생활 지도, 식사 전 손 소독, 배식 대기 시 적정 간격 유지, 식사 직전에 마스크 벗기, 식사 중 대화 삼가,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지도합니다. 항상 실전처럼 대비되어 있어야 한다. 방역총괄 교장 김승겸. 확진자가 발생하면 평소 준비된 계획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서 학교 내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확진자 발생 보고가 되는 즉시 학교의 감염병 대책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즉각적으로 각 팀의 역할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협의한 후에 최종적으로 상황이 끝날 때까지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이런 운영들이 잘 이루어져야 학교 내 확산을 방지할 수가 있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심리 방역을 이야기할 때 상담교사 고채영. 심리 방역이 중요한 이유는 미리 예방하고 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불안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학생들을 잘 관찰해서 학생들이 뭐 우울함을 표현한다거나 잠을 너무 많이 잔다거나 그런 부분을 좀 잘 캐치해서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안함과 우울 그리고 걱정 같은 것을 미리 예방하고 나아가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심리 방역. 학교 구성원 대상 우울, 후유증, 불안 등 치유 지원. 혹시 내가 코로나 우울?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뭐 힘들고 많이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겠지만 급식을 먹으면서 웃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게 이렇게 고맙고 좋은 일인지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라서 왔니 안녕 이렇게 했다면 요즘엔 어머 세상에 오랜만이다 진짜 반갑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거든요. 예전으로 돌아간다? 하여튼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애들만의 그 진짜 깔깔거리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애들 막 얼마나 학교에 오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오면은 되게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좋은 만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야지만이 이 되게 소중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애들이 좀 잘
알면 좋겠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애쓰시는 교직원분들의 모습을 보며 감사함과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학교 방역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마스크 벗은 얼굴로 환하게 웃는 날을 고대하며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매일매일 만나기 위해 멈춤 없이 함께하기 위해 교직원 스스로 실천합니다. 교직원 백신 접종, 자가진단은 철저히, 아이들과 동료를 위해 사적 모임 자제. 학교가 그래도 1년 반 동안 지켜보니까 코로나 대응을 정말 매뉴얼대로 정말 잘하고 있는 그래도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어떤 역할로 모든 아이들이 학교 나오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많이 힘들고 부담되지만 아이들이 2학기에 나오는 전면 등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본인들이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다시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에서는 2학기에 전면 등교를 결정하지 않았나 싶고요. 학교도 그거에 맞게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잘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대비를 잘 하겠습니다.